자, 오늘 아침 최강시사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바쁜데요. 이렇게 나와주시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시각. 일단 기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취재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보도,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에 나온 P&R 리서치 서명원 대표 보도까지 쭉 보면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있구나. 저는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저희 업계에서는 경제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 분야는 사실은 조금 이런 표현 좀 부적합하게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도 다방면으로 세게 보도 취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언론사의 어떤 기자의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토마토의 이번 단독 보도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언론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미디어 매체가 될 수 있는 그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주목한 내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일단, 보도에서. 저는 그 첫 번째는 네. 사실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촉발된 이른바 공천 개입 파문 요걸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것이 명태균 게이트를 거쳐서 이제 이게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로 가게 되는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이 여론조사 보도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정치권 전반이 도대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것인가 정말 그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 어제 나온 보도 가운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윤석열이가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령도 대통령이 훨씬 많으신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사석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을 요구한 거고 실제로 명태균 씨 보고서에 의존을 하고 그 김웅전 의원의 그 전언처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무 협상의 파트너였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비선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직함을 갖지 않은 분이 단일화 협상을 실제로 주도하고 성사시켰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히 이게 큰 파문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도 사실은 그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아무 사람들입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예. 이분들이 지금 다 판을 주도하고 판을 뒤집어 엎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은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커다란 정권의 명운을 건 그런 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기사가 서명원 지금 말씀하신 P&R 대표 이야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의문점을 좀 제기를 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누군가의 작업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 이거 이제 꼼꼼히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네. 여론조사 업계가 상당히 술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선 절대로 어떤 그 표집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세대별 그리고 지역, 성별, 정치 성향별, 뭐 소득별 뭐 직업군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공정하고 바르게 해서 실제로 대략의 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추론을 하고 그리고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누군가의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배제했어요. 이 누군가는 실제로 왜 이런 작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냐면
이 조사하는 그 회사 사장의 대표가 보기에도 튀는 결과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튀는 결과가 나오려면 소위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회사에서 하면 그 회사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이를테면 갤럽은 좀 보수적이야. 그리고 또 NBS 조사도 보수 표집이 많다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뭐 이런 어떤 판단 때문에 네. 이제 하우스 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작업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붐업되지 않았을 네. 것이다. 조사하는 업체의 대표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보수 미디어들의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상당히 놀랐는데, 공작이요? 예, 이런 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명태균 씨 이야기 맞나요? 그런 것 변형한 같습니다.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 본인이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명태균 씨를 포함한 미래한국연구소 이 사람들 뉴스 보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 예컨대 연령이 높으면 보수 지지층의 그 뭡니까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 혹시 부여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부터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리고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답변 결과, 응답 네.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예. 2019년도에 미래한국연구소 시사경남하고 외주를 받아서 P&R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돈을 못 받았다. 돈도 못 받았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뭐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경남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만 혼자 막 얘기를 하고 이래서 도대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지난번에 있었던 P&R 리서치 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는 그 조사를 이분의 고백인데요. 본인도 몰랐는데 이 작은 회사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거의 지방지들하고만 일을 하고 그래서 큰 신문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큰 신문사 그리고 방송 뉴스 큰 자막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만 유독 윤 대통령이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것만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습니다. 나오니까. 예, 신문이나 미디어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했다. 이러면서 점점 하우스 이펙트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튀는 결과가 자꾸 나온다. 이게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CBS 인터뷰인가요? 나는 브로커 아닌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가 이런 작업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업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튀는 결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명태균 그는 누구인가? 네. 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앞으로 이제 계속 후속 보도를 이어갈 텐데 이분이 뭐 혹자들은 뭐 그분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 김영선 의원과 반 세비를 정도를 그냥- 반띵하는 사이잖아요. 2분의 1은 내 거다. 1전 한 푼도 1원 한 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돈 문제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이분은 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2022년 5월 10일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격으로 참석을 할 때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참석을 해요. 명태균 씨 네. 부부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림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의 의미가 상당히 다층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쿠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하는 실세로서의 그림자. 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림자.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영태균 씨는 뭐 계좌 거래 같은 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마쿠의 실력자, 본인 스스로는 정책 책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1차 뭐 뉴스토마토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고 조사를 하죠?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상일 것이다. 네. 뭐 이런저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또 추측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만 신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또 근데 또 어제 보도됐던 것 중에 윤석열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꾸 달란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생각, 이렇게 할수 있나요, 말을? 저는 모든 그 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여러 매체, 여러 언론,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보고서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2개 이상, 3개 이상의 여론조사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이건 아마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큰 선거를 지휘하는 정당에서는 몇 개의 여론조사 업체들과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실제로 추세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몇 개의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보고서 혹은 또 P&R 리서치의 보고서는 튀는 조사라고 본인 스스로 대표가 발언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혹은 당시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기에 괜찮은 예. 보고서인 거죠. 기분 좋은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발주자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연락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윤 총장한테 문자 왔다. 예.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지만 아침에 와서 반드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갖고 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가져갔냐. 온라인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프린트아웃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면 보고를 했던 게 직접 보고를 했는 거 아닌가. 아닌가.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네. 3억 7천, 뭐 2천, 3억 2천, 7천 이 돈을 썼는데 받지 않고 해줬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범죄 아닌가요? 저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뵈면 이것 좀 여쭤보려고 선거법이나 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뇌물죄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대가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뇌물. 대가성이 있죠. 있고. 근데 또 뒤에 또 예. 어떤 아니 근데 다른 예. 거 다 떠나서 3억 7,520만 네. 원은 32,520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큰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엄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세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보도됐던 내용 중에 그 제보자 이 씨 네. 회계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감에 나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할 것이다. 그러면 향후 파장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예. 한밤에 민주당 쪽 취재를 했습니다. 아하, 예. 그 혹시 그 이 씨가 알파벳 이 씨입니다. 예. 그 알파벳 이 씨가 그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내용을 민주당 쪽에도 제보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쪽에 연락을 해서 출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이 씨의 출석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은 정보가 많은 거, 민주당의 정보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보자 이 씨가 왜
다 밝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까입니다. 뭐좀 중요한데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11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의 소개로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태도나 내용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상석에 앉아서 5선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상대로 뭐 막말, 험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보기에도 적절치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스피커폰을 김건희 여사한테 오면 스피커폰 틀어놓고 창원시 공무원들 있는 데서 몇 차례 틀어서 외울 정도로, 그 내용을 외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무슨 사기꾼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쓰면서 모멸감을 준 이런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대의 개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지 못한, 아까 보면 서명원 대표도 예. 돈을 못 받았다, 못 받은 것 같아요. 명태균으로부터. 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보자 이 씨의 경우도 명태균 또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거는 공익제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국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사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준석 의원입니다. 어제 추가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돌풍도 명태균 씨의 작품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좀 행보가 조금 이상하다, 예전하고 다르다, 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제 보도 또 보면서 조금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데요. 네. 일단은 개혁신당 쪽에서는 전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은 김건희 여사 공천 그쵸. 개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준석 대표가 아닌데 왜 자꾸 이준석 대표 문제를 주목하게 만드냐. 네. 예, 보도에 각을 분명히 해라. 옛날 운동권 말로 하면 주타방을 분명히 해라. 예. 이렇게 개혁신당 관계자들을 설명을 예.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 또한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많이 엮여 있다라는 얘기가 개혁신당 주변에서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하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명태균과의 관계는 당장 손절각이다. 아, 그런데 엮인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결정을 못하는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당 관계자는 그런 말도 해요.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목줄이 잡힌 거 아니냐. 뭐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2월 29일 7불사 회동 당시에 네. 도대체 이 홍매화는 누가 심으라고 한 거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그 국회 운영위 현장에서 만난 천하람 의원을 만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물어봤다는 거 옆자리여서 예. 그 홍매화 누가 심으라고 한 거야? 주지신님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스님이요. 네,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한 JTBC의 신혜원 기자에 따르면 네. 기억이 안 난다. 아하. 네,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겠죠. 명 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예. 당시에 이 홍매화를 두 그루를 왜냐하면 3월 10일인가부터 그 지역에 홍매화 축제가 있대요. 네. 그래서 홍매화 두 그루를 사가지고 실제로 배달한 아무개가 DC인가 네. 있어요. ABCD 예. 가운데 예.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났던 분에 따르면 스님이 심으라고 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개혁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당까지 창당해서 출격한 네. 이준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대목이,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냐. 그건 매우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그 젊은 정치인들의 기계답게 이런 구태한 문제들이 발견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의롭게 나가는 의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상하게 명태균 씨 그렇죠. 입장에서 하고,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계속 짧은 코멘트와 함께
사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개 저격을 해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거 너 당신들 내가 그동안 지난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내 편에 서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깔끔하지 않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논평대로 하면 말이 길다. 예. 그 말 중에 SNS 입장을 바로 밝혔던데요. 네. 그 내용도 뭐 크게 실제로 내용은 긴데 그게 뭐예요? 뭐 확 와닿는 그런 그러니까. 거는 별로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의문적인 뭐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좀 길게 그냥 풀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의원 좀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곤혹스러워한다라고 봐야 얘기가 되겠죠? 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 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주변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업자인데 왜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만났을까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같이 아주 스마트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요. 딱 손절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많다. 아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 흘러다닙니다. 자, 또 한 군데 사안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계속 보도는 될 겁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어떠한 입장도 안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딱 한 번 그냥 공천 개입했으면 됐겠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요새는요, 제가 취재를 다 예, 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뉴스토마토 얼마나 갖고 있는 거야? 아하. 서울의 소리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대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야 텄다 텄어. 이 방어가 방어가 안 된다. 안 된다는 네, 거죠? 방어가 안 된다. 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쉴드 못 치겠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돼. 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추석에 명절에 다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 대란 문제 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전에 마포대교 통치자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이거저거 지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실 향해서 물어볼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켜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보도할지 이제 세층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겠죠. 아마도. 대응도 불가한 상황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또 흘러나옵니다. 알아야 대처할 건데 이걸 가서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한테 예. 물어보기도 아니 다 떠나서 예.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아니고 내가 한 내가 야. 내가 한 거야. 이야, 이거 내가 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해가지고 전략공천 얘기하고 블라블라 했어. 네. 그 말을 하면 대통령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나서서 이 명태균 당신 누군데 감히 김건희 여사하고 이런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절대 그런 사실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온다며. 그것도 좋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나오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왜 말을 못하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명태라 그랬지 명태균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사진 바로 사진 바로 올리고 단일화 협상 한 카톡 예. 내용을 얘기를 하고 김웅 의원이 말합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급으로 움직인 거예요. 윤석열 네. 캠프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이게 확인이 됐으면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겉으로는 공정이네, 뭐 정의네, 엄청 의로운 척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실망이 넘어서 참담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욱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인데 또 최근에 검찰 수사 심의에서 최재형 목사 기소해야 된다 이런 권고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포함해서 특검 또 수사 심의의 기소 부분 네. 이 부분 또 가능할까요? 제가 어제 검찰 쪽에 취재를 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저 뭡니까 심우정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보고를 하지 했다고 않았습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수사팀 검사들의 의견을 심우정 총장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둘 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둘 다 불기소 처리하고 네. 끝내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2단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론의 역풍과 문매에 이러니까 특검해야 돼. 어제 이제 NBS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예, 60%가 넘습니다. 네. 65%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명품백 터지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특검 여론이 높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렇지 국민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건데 검찰에서 보기 좋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정말 참담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어제 국회 저는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장이 조금 너무 무른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기가 막히고 재밌었던 점은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네. 사기꾼 했는데 돌림 노래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국회 웃깁니다, 본회의장에서 웃깁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네. 해볼까요? 윤석열, 사기꾼, 이게 이렇게 됐었어요. 저희 얘기가 아니라 국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왔던 본회의장에서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올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참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심우정 총장 주변 취재했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네. 또 뭉갤 것이다. 또 뭉갤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 총장이 나서서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것이 결코 검찰에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특히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청과 맞습니다. 공소청을 분리하는 분리하는 거. 법안이 올라와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기름 부을 일 없다 해서 이 또한 흘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4년 6개월 뭉갰잖아요. 네. 명품백 사건도 언제 발표할지 알 수가 없다. 네. 당장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낮다. 보인다. 이게 검찰의 심우정 총장 주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항상 김종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출장 가시면 예, 제가 나오는 것으로 네. 예,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됐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와야 댓글 되는데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 자, 장윤선 기자의 최강시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